재판 상황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 변호사님, 지금 상황에서는 구속 만기 시점이 10월 중순까지 못 끝내는 거 아니냐라는 좀 분석도 나오던데요. 끝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예. 그렇기 때문에 최초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의 얘기를 들어서 어떤 그 적법 절차를 와 어떤 그 방어권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월화한 다음에 목이나 수 중에 해서 일주일에 3번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4번까지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볼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 증거를 다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야 될 증인들이 한 300~4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실무적으로 해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 필요한 증인을 끝까지 하고 나중에 하다 보면 남는 증인 같은 경우에 그중에 핵심적인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증인으로 부르고 그중에 약간 그 간접 증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유죄 판결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철회를 하는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 속도를 내고 예.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보다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고 한데 예. 결국 그 재판 결과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신속한 재판과 함께 어떤 피고인 같은 경우에도 또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 그 선을 이 재판장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그 변호인의 입장도 최대한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게 가능한데요. 아마 경우에 따라서 정말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말에 한 번 더 잡을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장이 보기에는 그렇게 하다가 건강 나쁘다고 하는데 밤샘 재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석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 그 부분을 피하고 싶은 거죠. 법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능한 한 건강상의 문제가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제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뭐 공개 법정에서 말 못할 건강상의 문제라고 얘기하니까 뭔지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재판을 이렇게 빨리 속해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불만을 제기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6개월 안에 끝나려고 하면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거는 제가 볼 때 재판부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나 아니면 의사의 진단이나 아니면 진찰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그분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변호인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에 별 의미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냥 속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최 변호사님, 지금 재판부가 좀 경고를 준 게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은 이제 피고라고 불러요. 이게 피고인. 맞는 거죠? 피고인. 네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서로 지켜줘야 될 부분은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 입장에서도 피고인 내지는 피고인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남아 있으면 그냥 피고인이라고 할 테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또 안종범 이렇게 있으면은 피고인 박근혜 피고인 최순실 이렇게 할 텐데 아무리 변호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님이라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죠. 원래 법정에서는 법정의 룰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에서 법에 따르는 것이 맞고 그것이 바로 이 법정 내에서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법정 내에서는 어떤 그 재판장의 어떤 법정 지휘권을 따라주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말씀도 맞지만 변호사가 재판부를 좀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저도 뭐 재판을 국회의원 신분하면서 이제 국정원 감금 재판도 받아보고 했지만 당연히 그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또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재판정에서는 대통령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쓴다는 얘기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은 행태로부터 비롯되는 거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실은 전직 대통령이 재판받는다는 거는 국민으로서도 수치이잖아요. 그럼 뭐 지지하든 안 하든 간에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그리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존중받고 존경받으려면 잘못 여하를 떠나서 재판정에서 지켜야 될 그 예의, 그러니까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대해서. 근데 대통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좀 압박 또는 압력 행사일 수도 있어요. 재판부가 받아들일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영하 변호사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지적할 그럼요. 수밖에 없어요. 정말 잘못하고 있고 예를 하나 간단하게 예를 들으면 예. 만약에 제 아이가 제 수업을 듣는데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그런 거 뭐가 다른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전 교수님이고 선생님인 거지. 그 재판 과정에서 당연히 피의자로 불러야지 어떻게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뭐 이런 표현을 합니까? 예. 그 사적인 영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정식 재판에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고요. 판사가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 김 의원님 말씀처럼 재판부를 무시하는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법정에 들어오니까 변호인들이 기립을 했었다고 하네. 그것도 한번 좀 제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박 전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돼요. 박 전 대통령도 변호인들도 냉정하게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예, 지금까지도 자기 편한 사람만 어떻게 보면 기용을 안 가냐, 변호사도. 왜 요새 영화 나는 부정한다라는 영화 있어요. 아우슈비츠 학살 있는 거는 다 아는데 예. 그거 학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재판하는데 그 변호인이 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변호인이요. 저 원고 측 그 아우슈비츠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예 눈도 안 마주쳐요. 쳐다보지도 않아. 왜? 예. 보면 화가 난다고. 그리고 또 아우슈비츠의 학살 피해자들 가족들 증언도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기억이 틀릴 수도 있고 감정이 복받치면 재판이 엉뚱한 대로 간다고. 있는 대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재판에서 아우슈비츠가 학살이 있었다는 걸 입증해서 이기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것도 그렇게 해서 이기는데 지금은 재판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 집회하는 것처럼 하면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저게 유리하겠습니까? 냉정하게 해서 차갑게 이성적으로 설득을 해야지 재판정을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